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이상한 말씀하고 그러세요, 자꾸.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약간 좀 머쓱해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공소장 비공개 지금 결정했고, 얼마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동아일보는 보란 듯이 71페이지 공소장 전문 동아닷컴에 띄었단 말이에요. 추장관 머쓱해졌죠. 자, 김 기자. 근데 이 공소장 비공개 관련해서 추 장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결정에 대해서 언론과 만났을 때 장시간 동안 왜 비공개로 해야 됐는지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원론에는 다 찬성을 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제가 입을 상처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저에 대한 배려 차원의 걱정을 하셨어요. 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감내를 하겠다. 익숙한 관행에서 조금씩 다시 한번 해서 이건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한마디로 개풀 뜯는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요, 이 공소장 공개 나쁜 관행이었고 고쳐야 되고 그 고치는 게 바로 개혁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경찰 출신이죠. 권은희 의원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 장관님, 공소장 그게 지금까지 그러면 공개가 돼 왔는데 그게 잘못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거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 어때 우리 그 법조인이신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번 이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잘못된 관행이었다. 무슨 익숙한 관행이었다. 근데 이거 고쳐나가야 된다.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난 총대를 메고 내가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지 않고 특히나 이 청와대를 겨냥해서 이제 공소장이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해를 좀 자초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이라는 걸 말 그대로 판결문이 아니고 이미 이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하나의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이 공개를 하고 이 어떤 시시비비를 또 여론을 통해 가지고 좀 가늠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개혁의 하나의 지표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좀 호응을 얻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하나의 포석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지 이제 며칠 됐는데 며칠 안 돼서 동아일보가 지금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71페이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클릭 몇 번만 하시면 그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동아닷컴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진중권 전 교수가 또 추 장관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다고요? 사실 공소장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추미애 장관 또한 야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활용해 온 바 있습니다. 과거 여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점을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제 토론에 나와서 짚으면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기소되기 직전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장도 공개를 못하게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핫팩 요럴 때 조국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인권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피의사실 열심히 공표해놓고 말이죠. 그 최순실 정유라한테는 어땠습니까? 독일까지 쫓아가고 난리 바가지 치고, 그 신발 떨어진 것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특종 때리고 이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예.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런 건데 추미애 장관 전형적인 지금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인권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최순실, 정유라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이 신발 떨어뜨린 것까지 특종을 때리지 않았었던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 나선 가운데 과거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과거 목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어제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대통령은 빵점이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대통령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정말 알 수조차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추미애 장관 선거 개입 이거는요 박근혜 당시 그때와는 사건과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 선거 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저 설명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되는 해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 의원님 우리 하국장 말씀하시겠어요? 네. 예. 저게 이제 2016년에 10월에 최순실 씨에 대한 이제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 뭐 공범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 공소장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인 걸로 나온 거예요. 아이쿠요.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최순실 씨가 주범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을 100%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피의자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지금 청와대의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개입 부정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하명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가장 정점에 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바로 그 대통령. 아래가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예, 예. 이 사건을 가지고 첫 번째로 공소장은 나는 그동안 쭉 공개해온 것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안 하겠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엔 정치권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 보더라도 이거 이상하다. 다른 때부터 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되는데 이건 진짜 내로남불 아니냐. 과연 이 말이 논리가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을 좀 다시 하나 좀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예,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일정에 나섭니다. 13일 일정이 첫 일정인데요. 부산고등검찰청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신자용이라고 아까 검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함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신자용 부산 동부지청장입니다. 검사장은 맞습니다. 네. 예, 검사장은 맞는데 예, 신자용 차장검사급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예. 네. 동부지청장은 나중에 검사장 달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금지, 공개 금지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무슨 내로남불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본인은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나쁜 관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추 장관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헌법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국회는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예. 국회법과 국회 직원 감정에 관한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는 몇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몇 가지의 사안으로 딱 제한돼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하. 장관이 훈령으로 그것을 나쁜 관행이라고 막는 행위야말로 예.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라 어. 최악의 행정입니다. 최악의. 최악의 행정이다. 그냥 나쁜 행정이 아니라 장관이 영으로서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김 기자,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결정을 두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편 아군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비판이 거센데요. 더구나 마음이 아픈 건 안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법조인 출신 금태섭 의원은요.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게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서른 최고위원도 추미애 장관이 의혹이 넘쳤다라고 하면서 나라면 공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병철 전 검사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바 있는데요. 예. 공소장 비공개 왜 하필 그 시점이 울산 사건 때문이냐라는 뭐 좀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사고 쳤어요. 사고 쳤어. 자, 여권 핵심 관계자. 청과 조율하지 않고 실익도 명분도 없는 결정을 추 장관이 내렸습니다. 아이고, 사고 쳤어요. 사고. 검찰 인사 때부터 계속된 단독 행동이 아유 큰일이네.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 악재로 떠올랐다. 이게 야권 핵심 관계자한테 나왔다. 너 여권 핵심 관계자 입을 통해 저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로운 보수당에 영입된 김웅 전 부장검사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기꾼은 누구고 네. 사기 카르텔은 뭡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기꾼은. 왜 화제가 됐을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 카르텔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권력 이용해서 반칙하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으로 그 범죄를 지금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사기 카르텔이죠. 국민을 속이고 있고. 자, 김웅 전 부장검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내부방에 내가 사직서 올리니까 66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불이익을 당해도 목소리 내겠다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는 걸 문재인 정권은 주목해야 할 겁니다. 약자 위한다는 정권에서 약자들만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점 사기범 집단을 때려잡으려 내가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오늘 재차 영입 당시에서도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저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누가? 김웅 전 부장검사가.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누군가가 나는 종로로 가겠소이다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